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 어떤 것들을 보여드릴 거냐면, 지난번에 G80이 옵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제네시스의 또 다른 차량 GV70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GV70이 프리미엄 준중형 SUV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포지션에 있는 차량이잖아요. 이 GV70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GV70이 신형이 나오고 나서 중고가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감가가 별로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잖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GV70이 생각보다 감가가 꽤 크고, 이 정도면 한번 사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이 많이 들어갔을 때, 적게 들어갔을 때, 스포츠 패키지일 때, 스포츠 패키지가 아닐 때,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차량은 옵션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고, 이 왼쪽에 있는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상 GV70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 이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차이점이 나는 거라고 하면은 그릴이 있죠. 그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애를 보면 마른 목골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색깔도 약간 브론즈색을 띠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애를 보면 마른 목골 무늬는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꼭지점 부근에 이런 식으로 파여 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르면서 그릴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짙은 색을 띠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는 범퍼죠.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굉장히 크게 뚫려 있기도 하거니와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를 해놨어요. 일반 버전의 GV70을 보면 크롬 색상을 사용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고,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생각보다 심한데, 왜 그러냐면 기본으로 스포츠 패키지만 선택했을 때 벌써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야,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면 당연히 3.5L 터보도 선택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GV70의 파워트레인은 기본적으로 2.5L 터보 가솔린, 그 다음에 2.2L 디젤, 마지막으로 3.5L 터보 가솔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2.5L 터보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이지만 3.5L 터보를 선택하면 380마력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3.5L 터보 엔진을 선택하는 순간 95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GV70 정도 급에서는 3.5L를 많이 선택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3.5L 터보 가솔린을 선택을 했을 때 엔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륜구동도 들어가고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휠 인치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950만 원의 가격을 하지만, 요 정도 급의 자동차를 사면서 70마력 올리려고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기엔 살짝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5L 터보 엔진에다가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2.5L 터보 가솔린에다가 스포츠 패키지를 더했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일단 범퍼나 외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했고, 측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19인치 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V70은 휠이 총 3가지 인치수가 들어가요. 18인치가 가장 기본, 그 다음으로 19인치, 그 다음 21인치거든요.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요 19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버전에서는 여기에 크롬색의 루프렉이 들어가 있지만 블랙 색상의 루프렉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 이 차량이 스포츠 패키지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쪽에 있는 이 배기구,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이 배기구가 지금 원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스포츠 패키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는 거고,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레스트 그릴처럼 생긴 오각형 느낌의 배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GV70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약간 휀다 느낌을 부풀려주면서 뒤쪽을 약간 쿠페형으로 만들어준 거, 이런 것들은 진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 아무런 옵션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준중형 느낌의 트렁크 공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전장 재원이 한 4710mm 정도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투싼, 스포티지 그런 것들보다 소폭 큰 거고, 소렌토나 산타페처럼 완전 중형급 대비해서는 전장이 훨씬 더 짧다 보니까 준중형급의 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쿠페형 느낌으로 디필러를 완만하게 깎아놔서 트렁크 공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실내에서도 변경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실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GV70 실내로 들어와서 보면은 스포츠 패키지는 빨간색 인테리어 재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또 바뀌는 것들은 핸들입니다. 원래는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약간 요크형 느낌의 핸들이 들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스포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비전 루프가 들어가 있는 썬루프를 제외하면은 아무런 옵션도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어떤 것들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냐면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게 되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아니라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으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 2가 있는데 1이나 2나 할 거 없이 둘 다 230만 원으로 가격이 동일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션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여기 대시보드에 보면 가죽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레탄 느낌의 대시보드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차량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 파퓰러 패키지도 1, 2가 있잖아요. 이 파퓰러 패키지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지 않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를 봤을 때 왼쪽으로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으면서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차량이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가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지만 자동 차선 변경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HDA2는 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앞좌석의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옵션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14.5인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옵션 그렇게 안 넣어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사실 꿀리지 않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 말고 일반형 버전의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설명했을 때처럼 외관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휠이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돈을 주고 19인치 휠로 올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한 70만 원 정도를 더 내면 19인치 휠로 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휠 인치수를 하나 더 올리겠다, 난 21인치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300만 원을 더 내면 됩니다. 휠 인치수만 21인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19인치 정도에서 멈추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형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생긴 배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크레스트 그릴을 눕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배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GV70도 약간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게 뭐냐면 올휠 드라이브를 무조건 넣는 차량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스포츠 패키지 차량은 스포티하게 잘 달릴 차량이니까 올휠 드라이브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빠져 있었죠. 오히려 일반형 버전에는 이렇게 올휠 드라이브 배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올휠 드라이브 옵션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돼요. 30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큰 가격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차를 가성비 있게 뽑겠다 라고 하면은 올휠 드라이브는 굳이 안 넣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스포츠 패키지랑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 탑승해서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은 들어가지 않았고 파퓰러 패키지 2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파퓰러 패키지 2라고 하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퓰러 패키지 1에다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2열 컴포트 패키지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파퓰러 패키지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700만 원이 넘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옵션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아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바늘이 들어갔었죠. 마지막으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 차량에 파퓰러 패키지 1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 되고, 파퓰러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컴포트 스트레칭, 이게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기능이거든요.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허리 쪽이라든지 엉덩이 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자세를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은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안전 옵션 플러스 자동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기능들까지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어요. 동시에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설정 부분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들어가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커스텀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서스펜션을 눌러보면 컴포트, 스포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것들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시트를 봤을 때 뭔가 무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함정인 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같은 경우에도 시트에 무늬가 안 들어가요. 시트에 무늬가 들어가는
경우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랑 아무런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어디를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요 대시보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대시보드가 우레탄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도어 패널 부분에 블랙 하이글로시예요. 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얘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 도어 패널이랑 대시보드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은색 플레이트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GV70들이 나온 지도 어느 정도 세월이 됐고 주행거리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다소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왼쪽에 있는 이 검정색 GV70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는 빠져 있지만 기본적인 옵션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두 차량 모두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흰색 차량은 4만 킬로, 요 회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5천 킬로미터 정도가 됐어요. GV70도 제네시스 차종이기 때문에 5년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차량 모두 다 보증이 안 끝났다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GV70의 신차 가격이 대략 한 4,9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만 400만 원, 거기에다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서 신차가가 한 5,40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왼쪽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는 들어갔지 않았지만 19인치 휠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2 들어가고 빌트인 캠, 프리뷰 전자제 서스펜션,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서 신차가로 뽑았을 때 6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차량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중후반대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패키지가 안 들어가고 옵션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GV70 같은 경우에는 감가율이 훨씬 더 큰 폭을 보여줬고, 옵션이 적게 들어가 있는 차량은 감가율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는 꽤 있는 편이지만 감가는 많이 돼서 내가 옵션을 좀 풍부하게 누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괜찮은 편이고, 나는 그래도 좀 가성비 있게 내가 구입할 때 가격을 좀 적게 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옵션이 조금 적게 들어간 GV70을 선택하면 된다 라는 것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GV70이 처음에 페이스리프트가 딱 나오고 났을 때는 감가가 뭐 1,000만 원 밖에 안 됐네 뭐네 했지만, 역시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등장하고 나서는 감가율이 쭉쭉쭉쭉 높아지면서 벌써 2천만 원 정도 감가된 그런 차량들이 나오게 됐으니까 보증기간도 남아있겠다,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감가도 많이 됐겠다,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야, 그거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감가가 됐는데 이 나중에도 감가가 크게 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래 등급에 있는 차량들의 가격이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GV70이 지금 현재 중고로 샀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지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GV70을 두 가지로 보여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난 그래도 그냥 저렴하고 스포츠 패키지 들어간 게 좋아 라는 차를 선택할지, 아니 나는 스포츠 패키지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옵션 많이 들어가 있고 감가가 큰 게 좋아 라는 것들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